누나, 내가 주몽 때부터 완전 팬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런닝맨만 하자. 코시국으로 인해 한산해진 요즘 6월 극장가 첫 주자로 침입자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 송지효 누님이 나온다기에 보러 갔더니 실망만 잔뜩 하고 왔습니다. 영화 초반 긴장감 넘치는 각종 배경음과 김무열의 연기, 송지효의 정체에 대한 서스펜스 등이 나름 흥미로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영화가 길을 찾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며 이상한 결말로 마무리하는 걸 보며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목격자가 떠올랐습니다. 다들 아시죠? 가쁜 산사태. 오늘 리뷰할 침입자도 비슷합니다. 그러고 보니 글자 수도 같네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개연성, 망작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들의 연기만 남은 영화 침입자 리뷰입니다. 결말까지 스포일러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가인 서진은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뺑소니 사고였고 범인을 잡기 위해 체면으로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에게 연락이 옵니다. 25년 전 실종되었던 여동생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진 앞에 나타난 한 여성은 자신이 여동생 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인 것이 확인되자 서진의 부모는 유진을 집으로 들이게 되는데요. 그날 이후 서진의 집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유진은 진짜 여동생이 맞을까요? 강서진 씨 되시죠? 동생분 말인데요. 찾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바뀌는 게 이렇게 많다. 좀 이상해. 낯선 사람 와서 돌아다니는 거. 내가 오고 나서 이 집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데 오빠만 그걸 모르네. 영화 침입자는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도 치밀함이 요구되는 장르죠. 그렇기에 사건에 대한 쫀쫀한 개연성과 설득력 높은 반전은 이런 영화의 필수 요소일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서스펜스를 느끼고 영화에 공감하게 되죠. 하지만 영화 침입자는 서스펜스를 느끼기 힘듭니다. 정확히는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영화 중반이 넘어서면 말이죠. 영화가 시작하고 약 40분간 저는 드디어 볼만한 영화가 탄생하나 보다 했습니다.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 김무열이 주연을 맡았던 기억의 밤에서와 마찬가지로 각종 효과음과 카메라 구도를 통해 긴장감을 연출하는 방식이 정말 좋았습니다. 더불어 김무열이라는 배우의 연기는 이전 작품인 정직한 후보에서 봤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에 참 매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영화는 중반부로 넘어가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영화적 허용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극의 몰입을 방해하는 개연성이었습니다. 영화 초반 송지효가 김무열의 집에 들어가며 그녀의 정체에 대해 수준 높은 서스펜스가 형성된 것과 달리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정말 말하기도 어이없을 수준의 개연성이 펼쳐집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던 송지효는 가정부 정임과 함께 장을 보던 중 자신의 정체를 아는 한 남자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정부의 눈을 피해 남성을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하게 되고 송지효는 남성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게 경찰은 지하 주차장에 CCTV가 없다는 핑계로 범인을 잡지 못해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21세기에 블랙박스 없는 차량이 어디 있나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만 봐도 송지효가 범인인 것을 알 것이고 남성과의 몸싸움 도중 떨어진 송지효의 옷 단추며 흉기로 썼던 벽돌의 지문까지 포함하면 증거가 너무 많아요. 경찰의 무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의 무능함에 참다 못한 김무열의 의심을 듣고 송지효를 신문하러 간 경찰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송지효의 미인계와 감성팔이에 흔들려 되려 김무열을 의심합니다. 한국 미스터리 영화는 경찰의 무능 없이는 사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그 정도로 수준이 바닥인가요?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의아합니다. 더불어 이 영화는 시작부터 말도 안 됩니다. 김무열의 가족은 25년 만에 딸을 처음 만났어요. 상식적으로 25년이란 시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송지효와 김무열 가족 사이에 그 어떠한 이질감도 없습니다. 김무열의 딸은 어리니까 송지효를 잘 따른다고 해도 그의 부모는 송지효에 대해 어색하다거나 부모로서 이제야 찾게 되어 미안하다거나 하다못해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만큼 생활하는데 조심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송지효는 그냥 25년 내내 키운 딸 같습니다. 아무리 부침성이 좋아도 그렇지 저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송지효를 의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약을 탔다고 해도 김무열이 송지효의 거짓에 대해 각종 증거를 들며 가족들에게 보여줘도 가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송지효를 찾아준 복지관이 실제로는 인터넷 사이트만 존재하는 유령 복지관이라는 사실에 대해 김무열의 아빠는 복지관이 없어질 수도 있지 하며 말도 안 되는 호통을 칩니다. 그냥 영화의 모든 순간들이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반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마치 꼭두각시처럼 자기적으로 흘러가요. 이러한 흐름은 관객이 극에 몰입할 수 없게 합니다. 영화 침입자는 영화가 보여주는 서스펜스가 공감되지 않았기에 실패한 영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피해보지 않았으면 하는 주제넘은 마음에 영화의 결말을 공개합니다. 송지효는 사이비 종교의 추종자였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깨끗한 아이를 바쳐야 한다는 종교의 교리를 위해 무열의 아내에게 접근을 했고, 무열의 아내는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종교에서 탈출하려다 송지효가 계획한 뺑소니로 죽게 된 것이죠. 이후 무열은 뺑소니범을 잡겠다고 최면 치료를 하는데, 알고 보니 최면 치료를 했던 친구 의사도 송지효와 같은 종교의 일원이었습니다. 송지효는 마치 영화 기생충에서 최우식이 그랬던 것처럼 가정부며 의사며 무열 가족의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대체하여 무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제한 것이죠. 결국 증거를 하나둘 모아 김무열을 정신병자로 몰고 모든 사건의 범인으로 만들어버린 후 깨끗한 아이였던 무열의 딸을 데리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사이비 종교의 재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손에서 벗어나 이를 추격하는 무열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숨겨왔던 진심을 고백합니다. 이 일을 하느라 항상 가정은 뒷전이었던 무열이 아내와 딸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던 과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화가 갑자기 가족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영화의 도입 후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말하는 김무열의 모습을 통해 이 영화가 가족 교훈을 전달하겠구나 하고 예측은 가능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미스터리다운 미스터리를 기대하면 안 되나요? 왜 꼭 가족 교훈을 전달해야 합니까? 미스터리 하나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갔으면 안 되는 건가요? 10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긴장과 스릴에만 집중한 영화를 만들 순 없었던 걸까요? 불과 4개월 전 하정우 주연의 클로젯이라는 영화도 이런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왜 좋은 배우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영화를 찍는 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영화 침입자 장점은 있습니다. 우선 송지효가 이쁘고 김무열은 잘생겼고 두 배우를 포함하여 극중 배우들이 연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는 게 영화의 장점으로 이야기되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망작 영화들의 공통점이 배우들은 연기를 잘했다였죠. 장르적 재미도 있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초반부는 나름 쫀쫀해요. 후반부로 가면서 시시한 반전에 헛웃음이 나오긴 하지만 내가 김무열이라면 어떠했을까 하며 장르적 재미를 느낄 순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흔히 비유하자면 고급 요리는 아니지만 맛은 있는 라면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초반 대작에 나오길 바랐던 제 기대는 너무 과분했던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